1938년 9월 유럽은 또 한 번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 할양을 요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시도에 돌입한다. 그리고 그 결과 도출된 것이 바로 뮌헨 협정이다. 이 협정은 겉으로 보기엔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외교였지만 실상은 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한 서방 민주주의의 굴욕적인 타협이었고 2차 세계대전 전간기 국제 정세의 위선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을 독일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주장하며 무력 침공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과 프랑스의 달라디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독일 뮌헨에 모여 사태 해결을 위한 사자회담을 개최한다. 그러나 이 회담에는 정작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초청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코의 주권과 영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되었고 히틀러는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수데텐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뮌헨 협정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불과 1년 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환상은 산산이 무너졌다. 전간기의 서방은 1차 세계대전의 상흔과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 자체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고 결과적으로 히틀러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던 체인벌린의 발언은 곧 우리 시대의 전쟁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뮌헨 협정이 어떤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전간기 유럽의 외교적 환상과 무기력을 드러냈는지 또 이 결정이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굴복한 이 협정은 결국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인류에게 남겼다. 뮌헨 협정, 전간기의 유화 정책이 낳은 국제 질서의 붕괴. 1938년 9월 30일 체결된 뮌헨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불과 1년 앞두고 서방 열강이 독일 나치 정권의 야망에 공식적으로 굴복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 협정은 히틀러가 요구한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 지방의 독일 편입을 승인하는 대가로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외교적 타협이었다. 하지만 그 실상은 2차 세계대전 전간기 국제 질서의 취약성과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력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적 외교 실패였다. 뮌헨 협정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 전체주의 팽창에 대한 유화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1. 수데텐 위기와 히틀러의 정치적 계산. 1938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에는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지역의 독일 병합을 주장했지만 실제 목적은 중부 유럽에서의 독일의 군사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데텐 지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산업과 군사방어선이 집중된 핵심 지역이었고 이곳을 독일이 장악하게 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히틀러는 이 문제를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자결권이라는 민족주의 원칙을 앞세우며 독일계 주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뒤에는 체코를 고립시키고 서방 열강의 유화적 기조를 역이용해 나치 독일의 확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실제로 히틀러는 체코 병합이 끝나면 그 뒤에는 폴란드, 소련, 유고슬라비아로 향할 계획을 은밀히 구상하고 있었다. 2. 협정 체결 과정 당사국 없는 평화 협상. 1938년 9월 29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강의 정상들이 모였다. 참가국은 독일 히틀러, 영국 체인벌린, 프랑스 달라디에, 이탈리아 무솔리니였고 정작 해당 영토의 당사자인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상 테이블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뮌헨 협정이 철저히 강대국 중심의 외교, 즉 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체인벌린과 달라디에는
히틀러의 공세를 저지할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히틀러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전쟁을 피하려 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수데텐 지역을 독일에 양도하고 독일은 이후 추가 영토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를 위한 타협은 결국 히틀러에게 정복의 시간과 명분을 제공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체인벌리는 협정 직후 귀국하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선언했지만 이는 곧 유럽 전역이 전쟁으로 휩싸이는 서막에 불과했다. 3. 체코슬로바키아의 배제와 주권 침해. 미넨 협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한 독립국가의 영토와 주권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정이 체결된 다음 날 수데텐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반발할 군사적 여력도 없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후 소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체코 내 독일계 주민들은 이후 나치 정권에 동조하거나 나치 점령 행위에 협조함으로써 내부 분열을 야기했고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1939년 3월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하며 보호령으로 삼았고 이로써 미넨 협정은 명백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4. 유화 정책의 한계와 히틀러의 오판. 미넨 협정은 유화 정책의 정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다른 전쟁을 피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히틀러는 이를 약속 이행이 아닌 더 큰 확장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히틀러는 이후 폴란드에게 단치 회랑 양도를 요구했고 소련과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결국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유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전략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체인벌리는 전쟁 발발 이후 민헨 협정의 실패를 인정했고 영국 내에서도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반면 히틀러는 민헨 협정을 통해 서방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더욱 대담한 전쟁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5. 전강기 국제연맹과 집단안보체제의 붕괴. 민헨 협정은 국제연맹이 실질적인 집단안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만주사변, 에티오피아 침공, 오스트리아 병합 등을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이번에도 히틀러의 침략 행위를 제어하지 못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적 고립은 국제기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집단안보 체제의 붕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법치가 군사력 앞에 얼마나 허약한지를 입증했고 전체주의 국가들에게는 국제법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국 소련,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군국주의 노선을 자극했고 2차 세계대전의 확산을 촉진하게 된다. 미넨 협정은 한 나라의 영토만이 아닌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전간기의 이상주의적 평화 담론이 얼마나 쉽게 전체주의 앞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던 외교적 승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전쟁을 향한 시간표를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강기의 유화는 결국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전쟁을 부르는 전주곡이 되고 말았다.